11번 2025년 10월 중 단기 매매 목적으로 타회사의 지분 상품을 30만원에 매입하면서 5만원의 매입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12월 결산 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33만원인 경우 이 거래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우리 단기 매매 목적으로 이제 지분 상품을 3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구입 시 단기 매매 증권 30만원. 자, 5만원의 매입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현금 35만원 나갔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가 33만원인 경우 이 거래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3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단기 손익이라 하면은 이제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단기에 수수료 비용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3만원, 그 다음에 비용 5만원을 빼주니 2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말 결산 시에 급여 미지급분을 계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이 15만원이었다. 보기 자료와 같이 급여 미지급분을 계산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자, 5월 1일 날 급여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결산 기말에 미지급 급여 9,000원이 발생했대요. 급여 9,000원이 발생을 하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산 시 분개를 인식을 한다면 단기 순이익의 변동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한 만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9,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재고자산 저가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저가법은 역사적 원가 원칙의 예외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순실현 가치가 원가 이하로 감소할 경우 단기 순이익은 감소한다. 그 다음 3번하고 같이 볼게요. 상품의 순실현 가치가 원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자산 총액은 감소한다. 자,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볼 건데요. 자, 분개를 보자면 자, 지금 원가 이하로 감소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자, 얘는 재고자산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에 단기순이익 감소한다. 매출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산총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재고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모두 평가 손실 환입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틀렸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인식했던 충당금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보기는 주 생산 솔루션의 회계 담당자 김민수 씨는 결산을 준비하면서 재무상태표에 투자 자산 항목을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김민수 씨가 분류한 항목 중 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결산을 앞두고 있는 주 생산 솔루션은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해 자산 항목을 재분류하고 있다. 회계 담당자 김민수 씨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내부감사 담당자가 이 중 일부 항목은 회계기준상 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A. 서울본사의 사무실에 장기 임차를 위해 지급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A, 답은 A고요. B, 향후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만기 2년의 정기예금이래요. 얘는 장기예금으로 투자 자산입니다. 그다음 C, 외부 법인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 중인 상가 건물이죠. 얘는 투자 부동산입니다. 얘도 투자 자산입니다. 그 다음 D, 단기적 매매 목적 없이 일정 기간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자, 이 매도 가능 증권도 투자 자산입니다. 15번,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 시 처분 손익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 아니라 이종 자산 교환 시입니다. 2번,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로 새로운 자산을 기록한다.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 그 다음 3번,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 시 교환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식한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 시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기록을 합니다. 4번, 이종자산을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식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기는 주 생산성의 매출 관련 자료이다. 순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등을 다 더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 90만원, 그 다음에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원에서 7만 5천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6만 5천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원에서 7만 5천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6만 5천원 빼주시면 76만원이 순매출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의 자료만을 참고하여 총수익을 구하시오. 자, 기초자본 10만원, 기말자본 32만원, 총수익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총비용은 8만원입니다. 자, 요거 등식 기억나시죠? 기말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도 같죠? 자, 그래서 기말자본 32만원에서 기초자본 10만원을 빼니 단기순이익은 2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수익은 모르고요. 총비용 이제 총수익에서 총비용 8만원을 뺐더니 또 22만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총수익은 30만 원 되겠죠. 30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22만 원 나오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주 생산 인후택은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800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면서 신주 발행비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 생산 인후택이 인식하여야 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자, 우리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겠죠.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1,000원에 우리가 800주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돈 받았죠. 자, 우리가 발행금액 곱하기 우리 발행 주식수. 자, 발행금액은 1,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는 800주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 나오네요. 근데 이걸 다 받았으면 좋겠으나, 자, 우리가 이제 신주 발행비 9만 원이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 받았겠죠. 그래서 따로 비용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서 9만 원 뺍니다. 그러면 111만 원이 되겠네요. 자, 80만 원짜리를 111만 원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래서 111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니 31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자본의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금 1번 자본금은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이 나왔는데 맞죠? 요거는 차감하는 계정이네요. 차감 계정이고 그 다음에 3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맞습니다.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평가 잉여금, 해외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나왔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가 더 포함이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맞고요. 2번. 발생주의 회계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는 현금이 지출될 때의 결산을 반영한다. 아니죠. 우리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업 활동의 전반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품, 제품, 용역의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맞고요. 4번. 일반 관리비 및 판매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며 매출 총이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맞습니다.